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정조에 대하여 성급하게 의심을 한 신랑이 첫날 밤에 신부를 버렸고 무고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신부가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마침내는 죽어서 원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에 오한당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역적으로 몰려 옥사하고 보니 집은 그만 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집에 처녀 귀신이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종종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좋지 못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 민심이 흉흉해진다면 그 고을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명을 받들고 호남 지방을 잠행 중이던 암행어사 박문수가 임금으로부터 밀지를 받고 급히 그 흉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죽은 사람의 사돈의 팔촌쯤 되는 사람이 안채는 비워둔 채 살한 채의 몸을 의탁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박어사가 과객 차림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하루 저녁만 재워주십시오. 박어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집주인이 설레설레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야 우리 집이니까 살지만 선비님은 여기서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어찌 굳이 여기까지 와서 자려고 하십니까? 자다가 비명행사해도 좋습니까? 박문수가 허리춤에 손을 탁 얹더니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문 듣고 왔소이다. 소생은 무언가 기이하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 정처 없이 천지사방 조선팔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한여름밤 개꿈만도 못한 세상일이나 초계 같은 내 목숨이야 그까짓 것 아무래도 조소이다. 나는 살면서 무엇 하나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집 처녀 귀신을 만나서 하룻밤 회포를 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평생 다시는 할 수 없는 희유한 경험을 소생이 하게 해주십시오. 박문수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그만 집주인 영감이 승낙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자고 가십시오. 당신이라면 오늘 밤중에 비명행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여나 죽더라도 내 탓을 하지는 마십시오. 그 문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리하여 박어사는 소원대로 그 흉가에서 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집주인은 이 고집 세고 혈기방장한 나그네가 그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집주인은 오늘 밤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나그네를 위하여 주안상을 차려놓고 이 집이 흉가가 된 내력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집에 외동딸이 실로 천하일색이었습니다. 요조승려여 부모를 잘 받드는 부덕을 지닌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에서 유명한 가문인 정시댁과 혼인말이 있어서 드디어 대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방에 들자마자 문을 각 차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신부는 뭐라고 연방하라면서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양갓집 기수입니다.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신랑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언을 하였으나 신랑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답니다. 신부는 울다가 새벽에 그만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죽고 말았습니다. 참, 전날 밤이 조상날이 될 줄이야.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이 있고 난 후에 화병이 나서 그 부모가 내리 돌아가셨으니 줄초상이 난 것입니다 그려. 그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별 탈이 없으니까 이 집에서 눌러 삽니다. 하지만 사람 죄만 살지 안채 근처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박어사가 들어보니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하여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결백을 보이려고 자살을 한 그 신부의 처지에서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부의 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손님은 아직 없었던지라 집주인은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채 후원에 있는 무덤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박어사는 그 무덤에 가서 술 한 잔을 올리고 정성 들여 재배한 뒤에 처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억울하게 세상을 하직한 신부는 들어보시오. 한이 맺혀서 죽은 것은 딱한 일이오나 그래도 애꿎은 산 사람을 죽게 해서야 되겠소이까. 할 말이 있거든 오늘 저녁 나에게로 와서 말씀하시오. 당신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의논해 보십시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조심스럽게 박어사가 자는 방에 다가와서 잔기침을 했습니다. 살았으면 나오라는 것이겠죠. 잘 잤소이다. 주인장도 잘 주무셨습니까? 아, 살아계셨구먼요. 살아있으니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 신부가 거처하던 방에 가봅시다. 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무서운 방에 가보자고요. 아이고, 그냥 살아나셨으니로서 이 집을 떠나십시오. 아닙니다. 가봅시다. 그리고 죽은 사연을 좀 조사해 봅시다. 박어사는 그 방에 가보았습니다. 애달프기도 해라. 첫날 밤에 금침이 펼쳐진 채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먹고 기운내라고 차려다 준 음식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촛대에 초도 그냥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신방치레가 아닌 것이 없는데 오직 사람만 없었습니다. 이 방에서 신부가 목을 매달 만한 무슨 억울한 일이 생겼던 것인가요? 박어사는 먼지가 많이 내려앉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조사하던 박어사는 깜짝 놀란 말투로 나지막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쭈뼛거리며 멀찍이 떨어져 있던 주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엇 말입니까? 여기 이것을 보시오. 바늘이 부러져 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자들이 요를 만들다가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아, 바늘에 녹이나 있습니다, 그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늘 위에 눕는다고 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움직이면 바늘에 찔려서 따끔따끔 아프겠지요. 저기 저 요 위에 놓여 있는 종이를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박어사는 그 종이를 집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규중의 처녀가 첫날 밤을 맞아 허리를 잘 놀리니 이미 색을 알고 있었구나. 신랑이 적은 글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어사는 첫날 밤에 매몰차게 신부를 두고 떠나가 버린 신랑이자 지금은 이웃 고을의 원님으로 있는 정사또를 찾아가서 종이하고 부러진 바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사또는 그동안의 사연을 박어사를 통해 듣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내가 써서 신부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 깨끗한 나의 신부를 성급하게 의심해서 내가 죽였구려. 온 처가 식구를 내가 다 죽였구려. 오호 통제라. 늦었지만 당장 가서 아내의 무덤에 제수와 제문을 지어 올리고 크게 참여하겠습니다. 씁쓸해한 얼굴로 동원을 나오다가 박문수는 대문을 발로 쾅하고 냅다 찼습니다. 좀팽이 같은 놈. 아내를 뿌리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됐을 것을. 그게 그렇게나 어려웠을까? 그 뒤부터 이 동네에 처녀 귀신이 나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용어 풀이입니다. 원귀는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입니다. 밀지는 몰래 내리는 임금의 명령을 말합니다. 소생은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고, 초계는 하잘것없는 지푸라기, 대례는 혼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의 출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에 있는 임기설화에서 가져온 성급한 의심은 신부를 죽이고 라는 제목을 가진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미인도와 장승업의 그림 소온도 빌렸습니다. 민속촌에 있는 관아의 옥사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